네, 9월 11일 메이저리그 15경기 하고요. 유로바스켓 8강 2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은 뭐 전개가 적고 어제도 2경기 코멘트를 한 것도 있고 해서 뭐 쉬어갑니다. 왜냐면은 어제 야간이 좋아요가 100개가 조금 안 됐어요. 물론 제 경기에 많아서 제가 늦게 올린 것도 있는데 오늘 주간에 만약에 이 경기 적고 했을 때 100개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을 해가지고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야간에 좀 조금 빨리 올리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해축은 3연승 주력 몰빵 그래도 잘 들어왔고 나머지 쥐레들을 좀 잘 피한 것 같고요. 포르투갈 승도에 이마에서 적중이 됐고 메이저리그는 조금 억울합니다. 물론 뭐 틀리면 핑계대고 싶지는 않은데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선발이 좀 갑자기 바뀐 거라서 메이 보고 오버간 게 어, 크고 그 다음에 보스턴이 저한 상대도 잘 치는 거 봐서 오버간 게 컸거든요. 메이 때문에 간 게 더 커요. 근데 애슬레틱스가 뭐 전혀 아무것도 못하는 바람에 좀 아쉬웠고 그래도 6배 건져서 다행입니다. 어, 코멘트에 도움이 되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그 대신 어제는 그래도 제가 늦게 올렸고 그래도 거의 100개를 찍어주셨기 때문에 띄우긴 합니다. 다만 뭐가 더 좋아 보이거는 제가 따로 체크는 안 하고요. 물론 코멘트 속에 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조합 참여하실 분들 유튜브 멤버십 VIP나 VVIP. VVIP는 뭐 이번 주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아직 나갈 게 없어서. 근데 지난주 3번 나가서 잘 들어왔던 거는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이번 주도 오늘은 아마 안 나갈 것 같은데 뭐 목금 토일 4일 중에는 분명히 나갈 것 같아요. 또 주말에 경기도 많기 때문에. 먼저 메이저리그 하고요. 유로바스켓 2경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러키하고 텍사스입니다. 이건 수입전인데 일단 미러키가 1차전 좀 무기력하게 지면서 오늘은 그래도 잘 따라갔어요. 근데 수입전에 하필 메리 켈리가 나와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미러키도 홈에서 더 강한 페랄타긴 하지만 낮 경기거든요. 내일 낮 경기가 한 4경기 정도 있어요. 그리고 저녁 경기가 11경기인데 낮에 어떤 타격 지표 차이가 큽니다. 미러키 상위권, 텍사스는 낮에 정말 못 쳐요. 그래서 원정에서는 조금 홈만큼은 아니지만 불안한 피칭을 보여주는 페랄타를 하더라도 텍사스가 낮에 못 치는 것들까지 감안하면 저는 페랄타도 호투할 가능성이 크다. 메리 켈리 못지않게. 선발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텍사스도 타선 흐름이 좋은 구간은 전혀 아니죠. 연승 구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언더로 보는 것도 있고. 그래도 수입 전에 또 낮 경기라면 미러키가 그래도 수입을 면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좀 접전이 좀 예상이 됩니다. 미러키가 무난하게 이길 것 같지는 않고요. 미러키 승에 텍사스 2.5 프렌 7.5 저득점. 한두 점 차 접전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하고 애슬레틱스입니다. 문제 경기였죠. 오늘 메이가 갑자기 안 나오고 유망주가 이제 데뷔전을 치렀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애슬레틱스가 좌한테 못 치는 팀은 아니에요. 근데 메이를 선발이 보통 나오면 그 선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나와요. 메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뜬금으로 이제 유망주가 나오니까 데뷔할 시간이 전 적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 공이 구린 친구가 나오면 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선발이 바뀌어가지고 데뷔가 안 된 상태에서 개 터는 경우 아니면 오늘 애슬레틱스처럼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애슬레틱스가 아무것도 못했고 제 분석대로 어쨌든 보스턴 스프링스는 털었거든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보스턴이 사실 2, 3점은 더 낼 여지도 있었는데 무사 2, 3루 이런 것들 점수 못 내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점수가 말랐어요. 6점에서. 그래서 내일은 수입 전에 애슬레틱스는 바넷이 나오고요. 보스턴은 좌안이 또 나와요. 이번 시즌 데뷔를 치른 톨레가 나오죠.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딱 2경기 던졌어요. 지금 피츠버그전은 잘 던졌는데 이 다음 경기 에리전에서는 못 던졌거든요. 에리가 좌한 하나 잘 치고 제가 그때 오버하기도 했었고 오버가 잘 들어왔던 경기인데 애슬레틱스도 에리만큼은 아닌데 오늘처럼 선발이 갑자기 좌안이 나온 게 아니고 내일은 톨레가 나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뷔를 하고 나오면 저는 어, 개털지 못하더라도 에리처럼 공략은 된다고 봅니다. 에슬도. 에슬이 지금 1, 2차전 사람 새끼들이면 홈에서 임시홈구장이지만 그래도 이거 1, 2차전 빵 좀 냈으면은 내일은 점수를 좀 내야겠죠.
근데 다만 지금 보스턴의 타선 흐름이 더 핫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애슬레틱스의 어떤 선발. 반에 이 친구도 데뷔 이번 시즌 한 친구인데 텍사스나 에인저스 상대로 던지는 것들을 봤을 때 좀 회의적입니다. 물론 보스턴이 우타를 좀 우한을 공략해야 되는 선수들의 어떤 부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거는 타격전 한 번 더 보고 승패는 보스턴이 가져간다 봅니다. 보스턴 승 10.5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리하고 샘프로 가겠습니다. 이 경기도 수입전인데 샘프가 매치가 절고 있으니까 샘프도 연패에 빠지면서 야 이거 확실히 동력이 끊기나 했더니 에리 만나서 그것도 요새 좋았던 갤런을 공략하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1차전 11대5, 2차전 5대3으로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내일은 이제 시모하고 로드리게스예요. 선발에서는 당연히 밀리는 건 맞아요. 근데 어쨌든 샘프가 다시 흐름을 찾다. 또 이 경기도 잡으면 더 간격이 줄어들고 또 매치도 내를 지면 아마 함께 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선발은 당연히 로드리게스 좋습니다. 로드리게스도 최근에 전반적으로 폼이 그래도 갤런만큼은 아닌데 괜찮아요. 다만 샘프 상대로는 올해 한번 작년에 한번 좀 털렸어요. 샘프가 좌한테 약한 팀인데 그리고 시모어 같은 경우에는 선발로 나와가지고 사실 잘 던진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에요. 예측이 조금 안 돼요. 그리고 낮 경기에는 에리가 더 잘 칩니다. 샘프보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에리가 조금 더 웃어주는 건 맞는데 오늘 이기는 갤런을 공략했던 것들 흐름을 좀 타지 않을까 샘프가 다시. 샘프가 또 역이잖아요. 정도 아니고. 샘프 프렌의 역배. 언어버는 좀 예측이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모어가 저는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개털리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 실점할지 예측이 안 돼요. 완전 뭐 호투를 할지 아니면 뭐 어중간하게 던질지 그것 때문에 언어버 예측이 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보면 언더 볼게요. 그 다음에 미네하고 에인저스입니다. 이 경기는 서로 난타전 주고받고 있는데 이건 타지 브래들리하고 소리아노면요. 소리아노가 직전 경기 개털렸는데 소리아노가 최근에 보여주는 피칭 아무리 홈에서는 좀 기복이 있어도 두 경기 연속 털리는 카드는 아니에요. 그리고 낮 경기 어떤 소리아노의 강점도 가지고 있고 타지 브래들도 뭐 무시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닌데 얘가 낮에 조금 부침을 겪어요. 소리아노보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소리아노가 조금 더 타지 브래들보다는 호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좀 듭니다. 다만 1, 2차전 너무 서로 한 명씩 원사이드게 쳤잖아요. 저는 뭐 이 경기는 9.5 줬으면 언더 일단 보고요. 선발들이 둘 다 뭐 와르르 무너질 만한 카드도 아니고 둘 다 호투할 가능성이 높고 저는 개인적 분석상은 소리아나가 조금 더 호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고 여러 가지 데이터상 오신 보여주는 폼을 봤을 때 그리고 낮 경기에는 어떤 타격 지표 이 경기까지가 낮 경기거든요. 낮 경기에는 에인저스가 정말 못 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소리아노, 호투 반등한다고 봅니다. 직전 경기 부진 그리고 불펜에서 문제만 없으면 에인저스가 이 경기 위닝 시리즈 가져가지 않을까. 에인저스 승 9.5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츠하고 볼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제 볼티 승의 저득점을 봤었고요. 일단 웨스하고 스킨스인데 웨스도 이제 오랜만에 복귀해서 이제 두 번째 경기인가 그래요. 근데 문제는 스킨스가 잘 던지면 뭐합니까? 볼티가 또 역배고 이 정도 당 차이가 받을 경기가 아니고 웨스가 잘 던지면 이건 또 볼티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예요. 그래서 저는 당 메리트가 오늘 좀 없는 경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웨스 복귀해서 샌디전 잘 던졌고 또 피치 상대로라면 또 호투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스킨스가 더 좋은 피칭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만 스킨스 이후에 피치 불펜이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이건 피치가 이긴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스킨스가 7, 8이닝 먹어줘야 돼요. 최소. 근데 6이닝 던진다? 그리고 또 웰스도 잘 던진다? 그러면 그 피치의 이 저배당 메리트가 전혀 없다는 거죠. 최근에 피치의 흐름에 빠따에 또 점사 안 가고 말죠. 볼티 프렌 역배 7.5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캔자스하고 클블입니다. 코멘트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조합 참여는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됩니다. 오늘 야간부터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캔자스 클블인데 이 경기도 이제 캔자스가 안 좋죠. 클블이 어쨌든 어제 제가 7점 언더만 봤죠. 그래서 어쨌든 클블이 초반에 2점 낸 걸로 경기 끝났는데 캔자스를 갈 수 없는 구조긴 해요. 지금. 근데 앨런이 최근 폼도 조금 떨어졌고 캔자스한테는 유독 약해요. 캔자스가 좌한 잘 치는 팀은 아닌데 그리고 또 캔자스 불펜대에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버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캔자스의 폼으로는 앨런 공략 못할 것 같지만 클립을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앨런은 최근에 부진. 캔자스가 앨런을 잘 공략했다는 것들. 그리고 또 어쨌든 캔자스가 정도 아니고 여기고. 그래서 이거는 캔자스 프렌 역배 보고 이거는 앨런, 캔자스 불펜 데이 둘 다 실점이 좀 나온다. 8.5바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워싱턴하고 마이애미입니다. 이건 경우는 어제 워싱턴 프렌에 오바 왔었고요. 마이애미가 마지막 추격하면서 워싱턴 불펜을 끌어내는 거는 좋았습니다만 결국 졌고요. 일단 내일 선발은 어빈하고 페레즈인데 이거는 상대전 고려하면 이것도 이 정도 당 차이 날 경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 시리즈 4연전이어서 수입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3차전이거든요. 4차전도 있어요. 그래서 페레즈가 최근에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상대전적이 약한 건 아니에요, 페레즈가. 근데 어빈이 마이애미는 잘 잡았어요. 뭐, 어빈도 신뢰하기 힘든 카드인 건 맞아요. 그래서 또 오버도 보는 거고. 그래서 워싱턴이 이 정도 마이애미하고 당 차이나 경기는 전혀 아니다. 워싱턴 프렌의 역배 오버. 이 경기랑 비슷하죠? 당이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마이애미가. 워싱턴 프렌의 역배 다득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매치하고 필라입니다. 어제 필라 승 받고 어느 번으로 제가 뭐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네 오바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네, 필라가 무난하게 좀 잡았죠. 그래서 매치는 지금 위기고 샘프한테 따여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산체스 또 좌안이라고 홈스가 나오는데 홈스가 선발은 처음 만나요. 근데 산체스가 한번 매치 원정에서 털리긴 했지만 홈이라는 거. 그 매치가 오늘 수아레즈 못 털었는데 유형은 달라도 산체스를 턴다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라 승 이것도 시리즈 4연전으로 알고 있어요. 수입전 아닙니다. 필라 승 우선 보고 어너버는 이거는 홈즈도 산체스 못지않은 호투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언더 볼게요. 근데 이건 필라승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 경기를 간다면 필라승에 굳이 보면 저득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로 갈게요. 오늘 메이저리그 1점 올리고 유로바스켓도 두 경기 갈만한 것 같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해축이 없어도. 그래서 조합 참여는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되고 VVIP는 S급 단풀까지 나갑니다. 자, 이어서 디트하고 양키스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양키스가 2대2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폭투 나오고 불펜 쪽에서 빵 터지면서 비기닝 하면서 그냥 경기가 터졌죠. 그래서 오바는 저는 마찬가지로 승패는 틀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당 차이 날 경기는 아니에요. 플레이어 티를 믿지는 않아요. 근데 로돈이 최근에 좋고 잘 던지는 거 맞습니다. 근데 디트가 좌안을 잘 털고 디트한테는 또 로던이 약했어요. 근데 이 정도 당 차이를 받는다? 야, 플레이어 티를 믿는 건 아니지만 로던이 전 털린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디트 프렌의 역배, 그 다음에 다득점까지. 어쨌든 플레이어 티도 또 못 믿어요. 원정 피칭. 그래서 디트 프렌의 역배 다득점 보겠습니다. 그다음 휴스턴하고 토론토입니다. 토론토가 확실히 홈에서는 저력이 있어요. 역전하면서 불펜 공략하면서 승리를 했는데 일단 이 경기는 선발에서는 그래도 토론토가 조금 더 낫지 않나. 다만 토론토의 베리오스도 최근에 피칭에 좀 기복이 있어요. 알렉산더도 최근에 잘 던지다가 콜로전, 양키스전에서는 이전의 피칭보다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토론토 승에 오바 보는데 일단 알렉산더가 뭐 좌타한테 좀 피안타율이 높긴 하거든요. 근데 토론토는 우타 라인 더 강해요. 근데 좌타 라인도 뭐 무시할 정도는 아니고. 그다음에 어쨌든 알렉산더가 계속 좋았던 폼이 최근 두 경기에서 조금 실점이 났다는 거. 개털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오늘 휴스턴의 불펜을 공략했던 토론토라면 오늘 내일 경기도 알렉산더 이후의 불펜 공략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휴스턴도 어쨌든 빠따가 이렇게 막 터지는 구간은 아니지만 베리오스의 어떤 최근에 좀 업다운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 경기는 토론토 승의 오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결국에는 홈에서의 빠따 저력 또 이런 홈에서의 어떤 승률 이런 거 감안하면 그래도 토론토가 오늘 잡은 분위기 이어간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애틀하고 컵스입니다. 이거는 어제 컵스 프렌의 역배 언더 봤었죠. 그래서 다만 내일은 선발이 이제 컵스는 불투명해요. 근데 뭐 아사드 나온다는 얘기 있고 타이언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애틀은 세일이 나와요. 복귀에서도 잘 던지고 있고 그 다음에 컵스 상대로도 잘 던졌고 컵스가 좌안을 잘 공략을 하지만 세일 정도 되는 수준급 좌안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전반적인 경기력의 기복도 있고 오늘은 이겼지만 오늘 만났던 선발 스트라이더는 공략을 못했고 불펜을 턴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내일도 불펜 공략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컵스가 아사드가 나오든 타이온이 나오든 사실 선발에서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거는 애틀이 오늘 같은 불펜 방어만 없다면 저는 타이온이 나오면 좀 더 애틀이 유리해요. 왜냐면 타이온이 워낙 원정에서 좀 벌레고 애틀한테도 좀 약했기 때문에. 근데 뭐 아사드가 나오면 조금 변수긴 한데 그래도 저는 어, 애틀 승, 그다음 다득점 보겠습니다. 애틀이 세일, 왜냐면 세일이 실점은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1, 2실점. 근데 애틀 불펜도 어쨌든 불안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점수를 좀 허용한다고 보고 저는 애틀이 어느 정도 빠따 터지면서 컵스 선발 불펜 좀 공략한다고 보기 때문에 오바도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템파하고 화삭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화삭이 동점까지 잘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선발 불안하신 분들은 아침에 가세요. 아침 경기니까. 그다음에 템파하고 화삭은 이거는 화삭이 동점까지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결승점 주면서 졌는데 일단 잭스 불펜데이 템파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화삭은 지금 버크가 나올 것 같은데 미정이에요. 근데 이제 버크가 한번 템파 원정 가서 좀 고전했는데 버크가 그래도 홈에서 피칭은 대체로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 당 차이 날 경기 또 아니에요, 이것도. 그래서 물론 버크가 안 나오고 누가 나오면 또 불안하겠죠. 화삭도 불펜데 하면. 근데 아무리 그래도 화삭 최근의 분위기에 이 정도 당 차이는 아니다. 화삭 프렌, 역배. 어쨌든 화삭의 최근의 타격감 또 그다음에 템파도 어쨌든 오늘 점수 뽑아내는 거 봤을 땐 언더 볼 수는 없습니다. 화삭 프렌의 역배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하고 샌디 가겠습니다. 역시 수아레즈가 제일 불안해요, 샌디는. 동점에서 결국에는 샌디가 졌는데, 내일 에버트 피벳 하면, 샌디 하는 거 보면은 에버트 최근 폼이 조금 안 좋거든요. 피벳 하는 것도 미들맨이고, 샌디에서. 홈에서 또 신뢰가 또 가고. 그래서 이거는 샌디 승에 언더 봐요. 그래서 샌디가 위닝 시리즈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근에 어떤 폼이 에버트가 불안하고 로돌러를 공략 못했던 것처럼 에버트 공략 못할 가능성이 큰데 결국 피베타 카드 나왔을 때 그래도 샌디 보는 게 맞고요. 그게 불안하시면 저득점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샌디 승에 언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인트하고 시애틀 이 경기 수입전인데 시애틀이 지금 브라시나 그다음에 문효주 다 썼어요. 그래서 그래도 시애틀 불펜이 좋기 때문에 필승조 없어도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보다 또 선발에서 신뢰가 가는 카드가 나오죠. 그래서 길버트 길창주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선발에서는 시애틀 선발이 조금 불안했던 물론 홈에서는 잘 던지는 친구였지만 조금 불안한 친구가 오늘 나왔었잖아요. 커비가 부진하기도 했고 근데 결국에 또 1, 2차는 다 역전승을 거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맥그리브를 처음 보기 때문에 공략하지 못하는데 맥그리브를 처음 보면 공략하기 쉽진 않아요. 점수는 뽑을 수 있어도. 그래서 접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애틀 승에 세인트 2.5에 7.5 저득점. 시리즈 내 접전인데 이 경기 수입점도 접전 예상합니다. 세인트가 잘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선발보다는 오늘 커비보다는 길창주가 좀 더 신뢰가 가기 때문에 그래도 세인트 역배보긴 좀 부담스럽네요. 시애틀 승에 세인트 프라인의 저득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경기 남았고요. 콜로하고 다저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저스 한번 오바볼 만한 경기라고 했는데 0.5 언 떴죠. 그래서 다마 언 떴는데 내일은요. 프리랜드하고 스넬이에요. 근데 이 정도 당 받을 경기는 아닌데 스넬이 좀 안 좋잖아요. 최근에 그래도 콜로 상대로라면 반등한다고 보고요. 또 프리랜드가 쿠어스 8이닝 무실점했어요. 그러면 쳐맞아야죠. 말이 안 되죠. 쿠어스에서 8이닝 무실점을 했다면 다저스 상대로 강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다저스 바다가 터졌기 때문에 다시 프리랜드는 원래 좀 실점하던 평균 회귀의 법칙으로 내일 좀 쳐맞을 거라고 봅니다. 다저스 승에 마인승에 오버 한 번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바스켓 2경기 남았습니다. 코멘트 도움이 되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원래 이제 100개가 안 됐기 때문에 뭐 FM대로 하면 이거를 표를 안 띄우는 게 맞는데 그래도 어제 늦게 올렸고 거의 뭐 100개 가까이 찍어주셨기 때문에 표는 띄우되 빨간색 체크는 안 합니다. 그래서 100개를 좀 채워주셔야 내일 또 주간부터 또 다시 전체표 빨간색 체크해가지고 나가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누누이 말씀드리면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합 참여는 여러분이 혼자 하시는데 어려움 있으시면 참여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스탠다드 가입하시면 전체 분석표 빨간색 체크한 거 플러스 추천 경기까지 나가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한 달에 8,900원밖에 안 하고 하루에 300원이니까 가입하실 분들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로바스켓 2경기인데 핀란드하고 조지아예요. 8강입니다. 일단 핀란드 둘 다 어떻게 보면 업셋을 하고 올라왔죠. 핀란드는 세르비아, 요키체 세르비아를 잡고 올라왔고 핸디를 17.5를 받았는데
세르비아가. 그 다음에 뭐 조지아 같은 경우 프랑스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조지아는 프랑스 둘 다 말도 안 되는 역배가 터진 경기예요. 세르비아는 17.5핸드였고 프랑스는 15.5핸드였어요. 둘 다 바라긴 어쨌든 바르긴 하든 점수차가 좀 낮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핀란드가 유리한 건 맞거든요. 핀란드가 유리한 건 맞는데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프랑스는 프랑스가 졌던 거에서 말씀드리면 3점 야투가 제가 알기로는 15%인가 그랬어요. 프랑스가. 그 다음에 6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3점 슛에 문제가 좀 있었던 날이고 조지아는 그날 좀 잘 됐던 날이에요. 그래서 좀 변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세르비아가 아마 주축하면 부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키치하고 또 나머지 한 명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어떤 두 명에 대한 지원이 좀 안 됐어요. 보그나노비치가 빠졌죠. 그래서 요키치가 분전하긴 했지만 뭐 덴버에서 요키치 혼자 고군분투했던 것처럼 비슷한 그림으로 끝났고 또 핀란드가 좋은 경기력으로 마카넨 또 안투넨 이런 애들 뭐 활약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양 팀의 기본 전력도 핀란드가 마카넨 필두로 낮고요. 또 핀란드가 이제 프랑스처럼 3점이 저조하거나 전체 야투가 저조하고 조지아가 또 빨딱 서는 날이 나오면 또 업셋이 나올 수는 있지만 두 번 연속 가능성이 힘들다고 봐요. 기본 전력 차이는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요. 핸디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핀란드 승에 5.5 마이너에 일단 다득점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는 크게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뭐 10몇 점 차.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막판 파자까지 감안하면 이 기준점이면 오바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핀란드 승에 마이너 오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하고 슬로베니아는 이거는 핸디가 크긴 해요. 근데 독일이 워낙 강하고요. 슬로베니아 돈치치 원맨 팀이다 보니까 돈치치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11.5가 프레임이 뜰 수도 있어요. 근데 돈치치가 A 플러스 S급 활약을 해주면 이거는 독일의 어떤 슈레더나 바그너 듀오 활약을 떠나서도 프렌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업셋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돈치치의 활약이 A급, A 마이너스, B 플러스급 정도 활약을 해준다면 이거는 11.5여도 독일이 갭할 수 있는 그런 격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돈치치가 외로운 싸움을 할 건데 돈치치가 얼마나 활약을 하냐에 따라서 저는 핸디 언어버가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 일단 179는 너무 높아요. 그리고 8강이고 파작을 해도 이건 좀 너무 높은 기준점으로 저는 언더 일단 보고요. 그래도 저는 돈치치가 한 A급 정도 활약은 해줄 것 같아요. A뿔 S급 활약까지 하기 힘들다. 어쨌든 독일이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너무 많아요. 돈치치보다. 수비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돈치치 수비가. 근데 돈치치의 어떤 개인 활약이 A 플러스 S급 팀을 아주 그냥 멱살 잡고 하드 캐리 할 정도 활약은 못한다고 봐요. 자기 딱 바깥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 승에 11.5 마이너의 저득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준비한 경기도 17경기 코멘트를 마쳤고요. 코멘트 도움이 되신다면 그리고 전체표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야간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100개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일 주간에 전체표를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 모두 건승하시고요. 경기 적은데 야간까지도 모두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주간 때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